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간단하게 약관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약관법의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관의 그 규제, 또 분쟁의 조정,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약관법의 총칙이 나오는데, 총칙에서는 원래 그 법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나오죠. 그 용어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인데, 목적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목적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해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는 거죠.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일단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한다. 그리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갖다 보호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인데, 물론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올 용어가 약관에 대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뭐든 간에, 이름은 뭐라고 붙였든 간에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럴 때 그 보험 사업자가 여러 명이 보험에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약관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약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관계없습니다. 범위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사업자하고 이제 고객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한하는 자가 사업자예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한하는 자가 사업자고, 반면에 고객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근데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한받은 자가 바로 고객입니다. 그래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한하는 자는 사업자, 또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한받은 자는 뭐예요? 고객 되는 겁니다. 이 용어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약관의 작성 및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약관의 작성과 관련해서도 3조에 나와 있는데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약관의 작성 관련해서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합니다.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나 별표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부호나 색채, 또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 3조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거의 매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글로 작성해야 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아주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관은 제시해야죠. 약관을 제시하고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시한 다음에 뭐요? 거래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거죠. 교부. 근데 여기서 이제 약관의 제시, 교부 의무가 있고, 또 이번에는 약관의 제시,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특히 약관의 제시,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먼저 약관의 제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이거 교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준다, 이 말이 말이에요. 교부한다는 얘기죠.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번에 약관의 제시 교부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제하는 경우. 물론 이제 이럴 때도 반드시 면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약관을 고객에게, 이건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데 그러니까 뭐냐,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했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해야 돼요. 해당 약관을 비치해가지고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에 나온 내용이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약관을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시는 하는 거죠. 볼 수 있게는 해야 되는 거지만 교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018년에. 그래서 여객운송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그 다음에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이게 2018년에는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번 전기 사업, 2번 가스 사업, 3번 수도 사업, 4번 우편업, 또 한 가지는 여객운송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대신에 화물운송업을 집어넣고 틀린 거 자식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화물운송업이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잘라갖고 문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객운송업입니다. 화물운송업이 아니고 여객운송업 해가지고 그 4가지 경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약관에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2번에서 본 것은 제시, 교부 의무고 이건 설명 의무예요. 설명 의무도 2018년에 같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규정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자의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하면 뭐냐?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중요한 내용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용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했는데 법에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법에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라 그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있죠.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그 얘기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약관의 제시 교부 의무와 또 약관의 설명 의무, 2가지가 있습니다. 제시 교부 의무하고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했어요. 위반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제시 교부 의무하고 설명 의무 지켜야 되는 거 의무입니다. 의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별 약정의 우선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는 건데 법 4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는 있지만 그러나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약관의 내용과는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둘이 합의한 거예요.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것이 있다. 이럴 때는 합의한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그것도 주의해서 보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약관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약관의 해석. 자,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죠. 1번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사법관계에서 자, 사법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거죠. 민법이나 상법이나 등등 이 사법관계에서는 우리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집니다. 또 한 가지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작성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하며 자,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바로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작성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붙은 얘기는 그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법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약관은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 우월한 사업자가, 당연히 고객보다는 사업자가 전문적인 지식에서 우월하죠. 그래서 약관은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 우월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위험은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자, 지금 보신 내용들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2016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시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1번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는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죠. 맞습니다. 설명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가지고 예외 규정에 있었던 거죠. 자, 3번. 자,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죠. 그래서 거기에 콤마 뒤에 나온 내용은 법 규정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3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아까 5번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건 이제 법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2장의 법 2장입니다. 이제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 해가지고 여기서도 시험에 또 많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불공정 약관 조항 해가지고 먼저 1번 원칙이 나와요. 1번 원칙 해가지고 자, 6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어떻게 해요? 무효이다.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그리고 이번에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2018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한 문제로. 이게 불공정 약관 해가지고 이 내용이 한 문제로 나온 겁니다. 약관의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얘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 이은에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이것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입니다. 가지고 이제 2018년에는 이 내용 3가지 말고 2가지를 더 집어넣은 다음에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 3가지입니다. 이해가시죠? 3가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입니다. 세 가지 꼭 묶어서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무효로 하는 약관 조항입니다. 이제 불공정 약관 조항에서 중요한 게 이제 무효로 하는 약관 조항이죠. 무효로 하는 약관 조항.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무효로 하는 약관 조항에 뭐가 있는가 이걸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로 하는 약관 조항이 나오는데 1번부터 8번까지 나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해가지고 면책 조항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 계약의 해지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고, 4번에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10조에 나와 있고, 고객의 권익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의사표지의 의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대리인의 책임 가중, 또 소송 제기에 금지해 가지고 8가지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무효로 하는 약관 조항. 그래서 이걸 또 구분하셔야 돼요. 8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끼리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두 문제가 나오고 하나하나 나오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자, 무효로 하는 약관 조항. 자, 첫 번째는 면책 조항의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책 조항의 금지.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아래 자,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답니다. 이건 면책조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책조항. 왜냐면 면책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이에요.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무효로 한다. 그게 면책조항에 관한 내용이죠. 면책조항의 금지.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그 이행보조자가 나오는데 원래 이행보조자라고 하는 게 단순한 피고용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채무자예요. 근데 채무자가 있으면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 근데 누굴까요? 보증인 이런 경우죠. 보증인.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 해가지고 보증인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금지.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또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이것도 역시 상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도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다 면책조항의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무효로 하는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면책조항의 금지와 관련된 것이고 2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 두 번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 8조에 나와 있죠.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것도 이제 무효로 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물론 부당하게입니다. 앞에 붙은 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또 선문제를 내요. 부당하게냐, 상당한 이유 없이냐,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그래서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번에 나와 있는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법제 9조의 규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에서도 여기서만 한 문제가, 요것만 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고, 그 전에도 2015년, 2014년, 13년 계속 나왔던 겁니다. 자,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무효로 합니다. 자, 고객의 해제권, 해지권이 있는데 그걸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그럼 무효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자,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데 사업자에게 이걸 부여하는 거예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무효로 합니다. 자, 3번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이 있는데 그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면 당연히 뭐예요?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이건 상당한 이유 없이 또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 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 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이걸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하고 부당하게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뒤에 예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그 다음에 자,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역시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죠. 이것들이 다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나와 있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그 예시 문제 보시면 좀 재밌게 낸 문제예요. 예시 문제.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또 가끔 나옵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거기 제가 그 1번의 경우에도 그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가지고 2번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 3번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번의 경우에는 뭐죠?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그 다음에 5번도 부당하게, 6번도 부당하게죠. 그래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로 표시한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부당하게가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그건 이제 4번이죠. 4번 하나의 경우에만 뭐요? 상당한 이유 없이예요. 상당한 이유 없이. 그런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시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거기 1번 보시게 되면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지금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 무효라는 경우입니다.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근데 1번은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다? 이게 계약의 해지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데 나오는 내용을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 뭐냐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그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아닙니다.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아니고 소송 제기의 금지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소송 제기의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따가 8번에 나옵니다. 8번에 나오는데 그 소송 제기의 금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나오는 내용이지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지금 우리가 금방 본 6가지 내용 중에 포함된 거죠. 그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해가지고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해가지고 역시 무효로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건 채무의 이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당연히 불공정하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당연히 불공정한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급부의 내용이니까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거죠. 자, 이번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그것도 역시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무효다. 그래서 채무 이행과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두 가지는 급부라는 말 들어가면은 뭐예요?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급부라고 하는 말 들어가면. 다음은 5번에 고객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고객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가지고 역시 무효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4가지 나왔으니까 첫 문제 내기 좋죠. 다른 데 나오는 거 하나 슬쩍 집어넣은 다음에 고객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아닌 게 뭐냐.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역시 거기 2번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나왔던 것이고 2017년 계속 나오는 거 이것도. 4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딱 첫 문제 내기 좋은 거예요. 아주. 그래서 고객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자,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이라는 말 아시죠? 항변권. 자, 상대방의 주장을 저지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상대방의 주장을 저지하는,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상대방의 주장을 저지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상계권입니다. 일종의 반대권이에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 저지하는 사건 나와 있고, 상계권도 나와 있는데, 자, 상계권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계권은 그런 겁니다. 상계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어요.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는데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안 주고 안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상계권입니다. 그래서 자,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이게 고객의 권익인데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무효입니다. 이번에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자,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도 역시 고객 권익 보호와 관련된 거예요. 고객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그러니까 고객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고객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 그래서 무효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에 의사표시의 의제가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의제. 그래서 법 12조에 나온 내용인데 여섯 번째입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8가지 중에서 6번째 내용이에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이 작위 또는 부작위 이런 내용도 다 이제 사라집니다. 법률 용어에서. 지금 민법이 아주 쉬운 용어로 개정되면 나머지 법들도 다 그런 어려운 용어 없어야죠. 거기 작위라고 하는 건 뭐죠? 작위는 뭔가 해야 할 의무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 해야 할 의무. 그런데 이것도 예를 많이 듭니다. 법률책에서 어려우니까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줘야 될 의무, 젖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이런 게 작위예요, 이런 것들이. 작위. 반면에 그 부작위는 뭐냐? 부작위는 하여야 할 작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야 할 작위를 하지 않는 거. 근데 애기한테 젖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당연히. 젖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젖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애기가 죽었어요. 이럴 때 이런 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한다는 말은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밝힌다. 그래서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이게 바로 의사표시의 의지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입니다. 여기 이제 단서가 있어요.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건 진짜 제일 어려운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둔다. 이런 경우만 되고 이런 경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인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근데 중요한 게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예요. 근데 이것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이것들이 바로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위헌을 하는 경우 네 가지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뭐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거보다는 덜 나왔지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앞부분이 다 그런 거죠. 되게 고객의 의사표시, 고객의 이익에 이런 말 나와 있죠. 이런 말 나오면 다 이게 고객의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그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대리인의 책임 가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의 책임 가중해가지고 이것도 뭐 시험 문제 꾸준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 가지가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나왔던 건데, 자,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고객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관 조항. 무효죠, 이것도. 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대리인 단지 그 계약 체결만 대리했을 뿐인데, 만약에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무효입니다. 대리인은 대리 역할만 하는 것이지 대리인한테 책임을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대리인에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도 무효입니다. 다음에 소송계획의 금지 등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법 44조에 나와 있는데, 소송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소송 제기와 관련된 약관 내용입니다. 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송제기의 금지와 관련된 약관 조항입니다. 거기 뭐 소송제기 금지, 재판 관할의 합의, 입증 책임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소송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소송제기의 금지 등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가지가 나와 있는데 8가지 크게 뭐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공정 약관 조항, 면책조항의 금지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 두 번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 또 고객의 권익보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의제가 있고요. 대리인의 책임 가중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 그 다음에 소송제기의 금지 등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 크게 8가지가 있다는 것도 한번 묶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거 예시 문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건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로 안에 부당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부당하게, 어떤 경우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들어가죠.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1번은 자,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어떻게? 뭐예요?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부당하게가 아니라 뭐예요? 상당한 이유 없이예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2번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자,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상당한 이유 없입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부당하게가 들어가는 말 있죠. 그걸 주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고객에게, 이게 바로 부당하게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번의 경우가 부당하게예요. 자, 4번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나머지는 다 상당한 이유 없이고 3번만 부당하게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